네, 전해드린 대로 이 국민의힘 김기현 2기 지도부가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인선 난항을 겪던 혁신위원장에 이뇨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내정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이 변호사 또 정기남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구인난을 겪던 이 혁신위원장에 이뇨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내정이 됐죠. 이 하태경 의원 또 윤희숙 전 의원 등 이름도 거론이 됐었는데 이뇨한 교수 혁신이 이끌 적임자라고 보시는지 먼저 정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좋은 인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혁신이라고 하면 네네. 영어로 이노베이션 아니겠습니까? 새롭다는 뜻인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당내 인사보다는 역시 외부에서 영입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아. 또 이뇨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대로 우리나라에 봉사를 많이 한 선교사 집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임 교수는 또 전문직이잖아요. 의사인데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독특하게 의대는 연대 의대를 나오셨는데 박사는 또 고대에서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임 교수는 호남 출신이에요. 예. 그 태어나기는 전주에서 출생을 하셨지만 그 잘하는 것은 순천에서 자랐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5.18 때 예. 시민군 통역도 했고 DJ 취임식에도 그 초청받아서 참석을 갖다 했고 그래서 이런저런 공을 인정받아서 2012년에 우리나라 특별귀화 1호로 우리나라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아. 그래서 이제 본을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본이 어떤 본이냐면은 순천 인씨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예. 지금까지 거명됐던 다른 인사들보다는 훨씬 나은 그 적임자가 아닌가 싶고요. 이 혁신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는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당내 특별 기구이거든요. 그렇죠. 최고위원회 의결 사안인데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최고위의 의결 사안이기 때문에 의결이 결과가 나와야 이제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칫하면 이 민주당 김은경 혁신이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뇨한 교수 혁신위원장 인선 거기에 대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그 파격적 인선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다. 파격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파격으로 그렇습니까? 보고요. 예. 거론되지 않았던 분이고 네네. 또 어찌 보면 그 임 교수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또 대중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예. 파격적 인물로 평가할 수는 있겠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뇨한 교수가 국민의힘에 내년 총선에 나서는 비례대표 뭐 우선순위로 예. 영입된 인물이라면 저는 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과연 지금 재보선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패배의 원인 또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불꽃 튀는 토론 또는 어떤 처절한 고민이 선행돼야 되는 게 혁신위의 과제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 시즌 2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당내 회의감 예. 또 두 번째 혁신위에 주어진 권한이 도대체 어디까지일 것인가 그 권한과 자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임 교수 같은 분이 당내 상황을 어찌 보면은 거의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그런 한계 속에서 혁신위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물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 혁신위가 출범한다. 과연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임 교수한테 부여될지 또 과연 이뇨한 교수 혁신이 전권을 주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전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예. 주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당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뇨한 교수가 그 아주 기껏 이제 혁신위원장이 되셨는데 네. 뭐 이런저런 요구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이상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거고 합리적인 개혁적인 그런 요구 사항을 할 텐데 그것이 수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뇨한 교수 혁신위원장만 우스워지는 것이 아니고 혁신위원회 자체가 우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불과 얼마 전에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우스워지고 혁신위원회 자체가 우스워지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김기현 대표 자체가 아주 큰 김기현 대표 체제 자체가 아주 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겠는가? 김기현 대표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정도 약속 없이 이뇨한 교수를 영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뇨한 교수 서대문 갑 출마할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출마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상대라고 이 상황을 보십니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회의원 후보로 또 지역구 후보에 출마할 경우에 갖는 나름대로의 파괴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특히나 더 앞서 우리 정혁진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 순천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도 그런 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라도 출신 대통령이 나오게 해야 한다. 뭐 그게 어떤 혁신의 방향인 것처럼 예. 뭐 그런 얘기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경우에 상당한 어떤 어떤 파괴력, 예. 어떤 그런 대중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맞서서 또 수도권에서는 나름대로 민주당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전략 전반에 어떤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총선 전략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대문 갑이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나온다고 뭐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뭐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세브란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이 아마 지역에 나름대로 둥지를 틀면서 예. 출마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오늘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민생협치회담을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생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협치회담을 개최하고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형식과 격시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습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은 풀고 신뢰는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김기현 2기 지도부 첫 고위 당정 회의가 국회에서 열렸죠. 이 당무 복귀를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민생협치회담을 하자 이렇게 깜짝 제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김기현 대표 위상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보궐선거가 패배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참패를 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 이 보궐선거의 패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공식적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요. 예. 거의 죽다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위상은 김기현 대표의 그 위상에 반비례해가지고 그만큼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다음에 보궐선거 이후에 전국 상황을 봤을 때에는 여당에서 누군가는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대통령이 흔쾌히 그래 이재명 대표 내가 만나겠다라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타로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할 사람은 그것 역시 김기현 대표이니까 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 하에서 김기현 대표가 저와 같은 제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김기현 대표의 제안에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 논의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대표가 받아들일 거라고 보시는지, 그렇다고 만난 것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제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제 대단히 의미 있는 만남을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이재명 대표의 단식 과정에서 예. 김기현 대표가 단식 쇼라고 뭐 비판하는 등 사실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신뢰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성숙돼 있지 않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정치적 위기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온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35일 만에 당대표에 복귀하는데 뭔가 좀 전향적인 모습을 또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예. 이런 어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민생 문제라든지 전국을 풀어나가는 모습이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저 김기현 대표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국계 시정연설을 앞두고 한번 접촉을 검토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향적인 노력이 같이 진행될 때만이 그 대표회담이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뭐 소통에 있어서 변화가 월요일 아침부터 읽혀지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 국회로 출근을 하며 당 업무에 공식 복귀를 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징계 문제, 이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이 대표 복귀 일성, 이 통합 메시지가 될 거라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어떤 식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예상? 뭐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궐선거 이후에 승리 이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당의 단합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저는 복귀 일성 자체가 당 내로 본다면 통합이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정기국회를 통해서 민생 입법에 있어서 뭔가 우리 당이 좀 더 유능한 어떤 실용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하나 더 붙이신다면 총선을 앞두고 나름대로 이 국민의힘과 맞서서 정부 여당에 맞서서 뭔가 좀 민생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주목이 되는 거죠. 이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 징계 여부입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없어요. 서둘러서 결정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붙잡고 계신 거다. 징계 운운하는 것이 너무 뭐랄까 전체주의적 하여튼 그냥 독선적 우월적주의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무슨 뭐 여기가 뭐 초등학교도 아니고. 자, 이제 가결표에 대한 징계 문제도 결정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제 뭐든지 협상을 할 때 굿캅, 배드캅 그 역할 분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나쁜 역할을 할 필요가 별로 없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면 나쁜 이미지가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명백하게 공천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공천권 그 칼자루를 지금 누가 쥐고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 징계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공천이 의미가 있다라고 볼 것인데 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부터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킬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무기한 결정 보류, 또 징계 여부 결정을 당 윤리위에 넘기는 방식, 이렇게 해서 이제 매듭을 짓는 방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장의 어떤 징계 여부가 표면에 올라올 경우에 그것이 미치는 당의 어떤 그 단합에 미치는 영향,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방안, 또 무기한 결정 보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무복귀 이후에 첫 일성을 통해서 당의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징계 문제에 대해서 보다 대표로서 어떤 책임 있는 자세로 어떤 입장을 내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당내 여론 또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당장은 징계가 없을 수 있어도 향후 이제 총선 공천에서 직간접적인 이 불이익을 줄 것이다 이런 예측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더 큰 불씨를 남겨두는 셈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불씨는 계속 남아있는 거고 누구나 다 예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비명 5인방 몇 인방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분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모두 다 당사자들부터 회의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러한 불씨를 끄고 무난하게 공천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마 지금 가장 큰 현안이 아닐까 싶고 그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당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이 이런 비명 쪽에서 취해질 것인가 거기에 이제 내년 총선에 하나의 또 그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화합을 이야기해도 그 말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비명계 송갑석 의원 사태로 이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이 지명 문제 여전히 계파 갈등의 내관입니다. 친명계 인사가 임명될 경우에는 당 갈등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누가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통합 의지를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를테면 친명계 인사라든지 또 자기 사람을 심는 방식으로 하는 일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방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말뿐인 통합이 아니라 비명계의 어떤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통해서 예.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통합 이미지 그다음에 또 호남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위원 이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하나의 그 지혜로운 답을 찾아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만 그 친명계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하는 입장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맞습니다. 합의만- 친명계 요구 또한 뭐 또 강성 지지층 요구가 그러니까요. 있는 건 예.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역할 중에 하나는 강성 지지층을 어떻게 설득하면서 예. 총선까지 당을 통합된 분위기로 끌고 갈 것인가도 중요한 리더십의 아마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 이제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나오고 있죠. 정상적으로 당무를 보면서 매주 두세 번씩 법원에 출석해야 돼. 이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거의 매주 주 2회 출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재판은 주 1.5회, 예.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은 0.5회 격주로 한 번씩 이렇게 출석하거든요. 네. 근데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하고 달라요. 어떠냐면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시간적으로도 출석하는 날은 하루가 다 빠지는데 예. 그런데 재판을 그냥 형사 재판에 쭉 출석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재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거의 뭐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다른 지도부에게 위임이 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재판은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 누구나 기자들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동안 보도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또 이제 추가로 보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런 영향들이 어떻게 이제 내년 총선이나 그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일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